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준철 변호사가 그 특수통 검찰 출신이다. 그래서 수사는 아마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의 오른팔? 네. 예, 뭐 그래서 추천한 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잘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그렇죠. 예, 네. 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일파만파 지금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요 사건 그 실제로 재판 관련해서 움직이실 때 전 네네. 변호사를 뭐 만나거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한 거고 본인은 뭐 이름만 그냥 걸어둔 것이지 네네.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저도 정황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당시에 그 당시라고 하면 김성태 회장이 해외에서 송환되고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네. 이 시점에 김성태 회장을 주로 변론했던 사람이 2명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 네. 그리고 비공식이라는 의미는 선임계를 안 냈던 걸로 보이는 그분이 부산 고검장 출신인 조재현 재현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 이두 부산 분인데, 고검장 출신. 예. 이 사람 2명이 이제 핵심 키맨이라는 거죠. 예, 키맨이었고. 근데 수사 메이드는 주로 광장에서 했고요. 예. 예,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는 예.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출신입니다. 예, 연수원 15기고요. 네. 이분이 광장의 형사 라인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유재만 변호사가. 유재만 변호사가. 예. 예, 그리고 전주철 변호사는 연수원 아마 31기 거고 네.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부패 1부장. 예,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 특수 1부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유 변호사의 직속 후배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전주철 검사가 그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반부패 1부장직에 있을 때 사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성윤 체제에서 사임을 해요. 네. 사임을 하고 나서 바로 광장으로 픽이 됩니다. 유재만이 픽한 거죠, 사실은. 예. 유재만 픽해서 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유재만과 전준철이 광장의 형사 사건을 사실상 총괄지휘하는 듀오로 활동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수 부사수 이렇게 돼서 예. 그 정도 위치였고 그 팀이 네. 김성태 변호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당시 김성태 회장도 거물이었고 네. 특히나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사건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재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수원지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지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가 네.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을 뿐이고 이 정도 위치에 그 전준철 변호사의 위치와 유재만과의 관계 그리고 광장에서의 역할 를 봤을 때 전주철 변호사가 단지 그냥 선임서에 이름만 올린 정도다. 네. 나는 김성태가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의 사건만 다뤘다라는 부분은 좀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에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뭐 하여간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거의 날마다 매일 그 정치면 사회면을 도배질하는 사건이었고 그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22년, 23년 특히 이제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하고 그다음에 다시 8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네네. 모두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전준철 변호사였던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그 뭐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 엄청난 사건이니 그 변호인단을 세게 꾸려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검찰 쪽에 대응하는 팀을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준철 변호사를 뭐 세운 거다. 네네.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이 이 아니고요. 아니고, 예. 뭐냐면 그냥 김성태라는 이 인물은 예. 사업을 하면서 언제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김성태 자체가 예. 검찰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예. 검찰청 자체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김성태가 예.
왜냐하면 이분은 언제나 사법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하던 스타일이니까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법 관련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검찰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이분이 관리하던 검찰 중에 조재현, 유재만 등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니까 이분이 송환돼서 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야 나 이제 수사 받으니까 변호인단 꾸려야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능한 사람 좀 모아봐 이렇게 꾸린 게 아니라 기존부터 김성태가 관리하고 김성태가 조력을 받아오던 팀을 확대 개편해서 데리고 온 거죠. 제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은 매우 크고 조직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정도라면 민주당에 있는 그 검찰 출신들도 전준철 변호사가 또 김성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사 검색만 하더라도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변호인단이었다라는 것은 그냥 기사 검색만 해도 다 확인이 돼요.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그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임명했을 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사람을 했을까요? 저도 그게 상당히 미스테리한데요. 더욱이 지금 이성윤 의원께서 뭐 내가 추천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전준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부패 1부장이었고 채널A 고발 사주 사건을 그 핸들링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성윤과 수사팀, 수사 라인, 지휘부 라인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수사팀과 지휘 라인은 불기소해야 된다. 한동훈을 불기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성윤은 여기에 대해서 그 불기소 의견이 올라온 거를 결재를 안 하고 버티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마 전주철 당시 반부패 1부장도 한동훈 불기소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성윤과 상당히 갈등을 빚었고 그러다 결국은 보통 반부패 1부장을 하면 사실은 반부패 1부장, 특수 1부장은 검찰의 꽃입니다. 이 라인을 거치면 대부분 그 검사장으로 가는 보통 반부패 1부장 하면 요직의 차장 검사 거쳐서 이제 그 검사장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전주철 검사 같은 경우는 반부패 1부장에서 그냥 끝났어요. 사직을 하고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직을 하자마자 광장에 유재만이 픽을 했거든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당시 전준철 그 검사가 윤석열 정권과 처그지지 않은 검사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핍박받은 검사로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채널A 부분이 사건으로. 일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고 윤석열 한동훈한테 찍힌 검사였다라고 하면 퇴직하자마자 광장에 유재만이 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광장으로 간 다음에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서 유재만 당시 변호사를 압수수색을 해요. 이성윤 되게 복잡하네.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윤석열 검찰에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니까 반부패 1부장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으로 픽해서 간 그것도 광장에 유재만이 데리고 간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광장에 유재만 변호사가 데려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합니까? 입증은 불가능하죠. 입증은 불가능한데 광장 안에서 유재만과 전준철의 콤비가 상당히 유명하고 많은 클라이언트 중에 전준철 유재만 콤비를 콕 집어서 저 팀의 그 변호를 받겠다라고 선임하는 이런 케이스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고소고발이 있을 수 있게 실명을 너무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유재만 변호사나 전준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네네. 또 경우에 따라 반론 그렇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뭐 반론권 드릴 터이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준철 변호사가 그 이제 광장의 팀원으로서 이름만 건 게 아니라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름만 걸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름만 걸 거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과 척을 진 검사라고 하면 네. 변호사라고 하면 네. 김성태가 선임할 리가 없죠. 당시에 예. 그러네요.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윤석열이 상당히 서슬퍼럴 때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 당시에 그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였다 누가 보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그 당시 김성태 회장은 변호인단을 구성을 할 때 수사 대응보다는 네. 검찰과의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인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성태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네. 수원지검을 정말 제집 드나듯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찍힌 변호사를 김성태가 변호인단에 넣을 리는 만무하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분을 그 2차 특검에 보내려고 했었는지 어느 단위에서 어떤 전략적 미스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를테면 지금 뭐 수사는 잘할 거다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에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권창현 변호사는 이제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스킬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수사 의지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뭐 그 빛나는 수사 성과를 만들 거다라는 이제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준철 변호사 관련해서 뭐 특별히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뭐 얘기가 있거나 그런 건 좀 있으십니까? 그 전주철 변호사는 제가 명확하게 마주친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전 변호사 입장문 내고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그리고 또 배임 뭐 이런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했다. 그리고 당시 검찰에 대한 변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어서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후에 수사 단계는 물론이고 재판 단계에도 변론을 한 바 없다. 이렇게 본인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단은 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사건으로 김성태를 압박을 해서 예. 대북 송금을 끌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예. 두 사건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제로 예. 그 내부에서 정말로 이렇게 그걸 칼같이 잘라가지고 예. 임직원 사건을 맡았는지도 의문이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예컨대 이화영을 잡아서 이재명으로 가려고 하는 플랜처럼 예. 배임 횡령 사건을 통해서 김성태를 압박해서 진술 회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나눠서 뭐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수사가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게 메이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재판에 관여된 게 많지 않다. 재판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죠. 그리고 광장은 재판에 들어가서 그의 말에 광장 자체가 사임했습니다. 광장 자체가 사임했고 네. 광장 자체가 사임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표면상 나왔던 얘기는 네. 김성태 회장이 선임료를 더 이상 안 줬다. 뭐 그때 얘기 나온 선임료가 예. 뭐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100억이요?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예. 예, 거의 100억 가까이 된다. 라는 설이 있었고 그때 예. 광장에 미납한 선임료가 수십억이다. 뭐 미납 이런 선임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광장이 주는 선임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예. 거고 당시 광장이 사임하던 시점에는 예. 김성태 입장에서는 광장에 돈 주는 게 아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수원지검과 협의사항은 다 협의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의 롤은 끝났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예. 이상 그 선임료를 줄 이유가 없다.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장 그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 김성태 회장이 돈이 많긴 하겠지만 예. 광장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 그러니까 검찰과의 협상 창구로서 광장의 역할이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광장이 사임했다라는 게 내가 이 사건에서 손을 뗐어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네. 이야기죠. 아,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었다. 중간에 그 변론을 그래서 중단한 거다.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떤 불편했었는지. 불편한 게 있었는지. 아마 선임료가 미납된 게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선임료 미납이 제일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